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 해외 선물 신세계는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해외 선물 전략가 신호 보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상담 내용 보내주시고 있으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참여 가능한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정확하게 또 기재를 해주시면 상세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신세계 2부의 문을 열었는데요. 현재 12시가 이제 딱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시장 변화하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네, S&P 500에 대해서는요, 앞서서 개장 전 가격대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2,60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0.13% 강보합권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역시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승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6,399포인트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1.19 가격대 회복한 유로 FX는 0.60%의 강한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1.19340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이 좀 아쉬운 흐름이었는데 지금 1,290달러가 깨진 채 1,289.7달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1부에서 지켜본 크루드 오일 역시 58달러 후반대 지지되고 있습니다. 58.73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보셨습니다. 어제는 정말 한산한 시장이었는데 크루드 오일만이 움직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유로 FX와 그리고 크루드 오일, S&P와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모두 상승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격대가 보이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자, 앞서서 저희가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까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자, 지금 시각 12시가 지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어떤 소식들 들려오고 있는지 김경훈 PD 들려주시죠. 네, 일단 유로화부터 시작됩니다. 유로화가 독일 지표 호조에 상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파운드화입니다. 파운드화가 두 달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3342까지 상승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저녁에 발표된 소식이죠. 독일 11월 IFO 기업 환경 지수가 117.5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German firms unaffected by political risk라고 해서 이 연정 실패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에 독일에 있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는 관련 없이 그냥 본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나온 미국 11월 제조업 PMI 지수입니다. 53.86으로 월가가 예상한 54.2보다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12시가 지나면서 현재 시장에서 들려오는 각종 이슈들 좀 짚어봤는데, 자, 유로화는 역시나 지표 호조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파운드화 역시 최근에 반등이 심하게 상승폭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0.39%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11월 제조업 PMI는 53.86으로 월가 예상치 54.2를 하회했다라는 지표까지 지금 현재 속보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앞서서 1부에서 세 가지 이슈만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마지막 이슈죠. 골드에 대해서 먼저 짚어본 이후에 여러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는 바로 골드인데요. 달러 인덱스 하락에도 차익 매물에 하락했다라는 이슈였습니다. 앞서서 일부에서 뭐 해설위원님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스터님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이제 현재 지지 가격대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 시에는 유로 FX에 대해서 반등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쳐주셨는데 일단 골드 같은 경우는 최근 달러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뭐 딱히 다른 지표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현재는 1290달러 깨진 다시 올라갔네요. 1290.1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현재 시점에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업이네요. 네, 업으로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업이고요. 저도 업이고요. 김경은 PD 다운이고요. 네, 에이스템 마스터님 다운이십니다. 자, 2대2로 나눴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이 돼서 들은 순간 뭔가 받고 싶었지만 업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골드에 대해서는 2대2로 나눴는데, 자, 먼저 해설위원님, 네. 골드 업을 들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뭐, 어제와 네. 일관성 있게 가기 위해서 뭐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사실상 좀 재밌는 게, 아니, 유로는 올라오는데 골드가 못 올라온다. 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하죠. 왜냐면, 이럴 때 참 북한이 아쉽습니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왜 하십나요? 네, 이럴 때 북한이 너무 네. 조용해요. 너무 잠잠하고 잘 말씀해 주셔야 네. 되는 게 시황적으로 좋잖아요. 네. 전 세계적인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상당히 좋은데 그럼요. 골드에 투자하고 있을 전 세계 이제 글로벌의 모든 사람들은 참 북한이 이럴 때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달러가 약세이기 때문에 골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모멘텀을 좀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물론 돌파한다 그래도 멀리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라인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골드 같은 경우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유로하고 디커플링 되는 시점을 한 몇 주 전에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네. 이때 골드하고 유로하고 디커플링 계속 같이 가다가 흐름 자체가 약간 끊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은 약간 완연하게 좀 끊긴 모습이죠. 근데 다만 제가 봤을 때 골드가 추가적으로 이제 달러가 추가적으로 계속 약세를 좀 그런다면은 골드는 어느 정도 레벨 때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락보다 상승 쪽에 좀 차라리 매매하는 게 조금 더 매매하기 좀 수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 좀 밑거래를 계속 달아주고 있다는 부분. 근데 사실은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밑거래 좀 달아주고 있다는 모습에서 어느 정도 상방의 노력을 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어제 장에 이어서 오늘 장 뭐 이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어제 저희가 시청자 상담 도와드렸을 때도요. 골드가 일단 1,300달러 좀 고점 기록을 했을 때 그때 가격대 좀 밀렸던 그 눌림목에서 매수 접근하신 시청자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한해서는 또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요. 일단 골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상승 여력에 대해서 뭐 유로 FX에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고 현재는 1289.9, 1290 이 정도의 가격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저희 신세계 나와주셔서 해설위원님 가격대 네. 계속해서 좀 리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네. 이제 지정학적 이슈나 이렇게 위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기대하기 조금 힘든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이제 곧 다가오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도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좀 우리 좀 사이좋게 지내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축제이다 보니까. 그것도 네. 이제 미국에서 좀 그걸 좀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를 좀 너무 좀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추가적으로 훈련 같은 계획을 다 취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사실 북한도 자극하지 않는다는 점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이슈, 그러니까 달러가 결국은 좀 밀려줘야지 올라갈 수 있는데 달러가 지금 밀린 상황에서도 많이 못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때는 그래도 골드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음 달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할 때쯤에 골드가 추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반등하는 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반등에 대한 뭐 흐름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직 뭐 골드에 대해서는 뭐 뾰족한 그런 재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런 이슈 안에서 골드 가격대도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경민 PD, 골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 뭐 또 다른 이슈 있나요? 네, 일단 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골드가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목요일 북미 지역 땡스기빙으로 인한 휴일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달러화가 어제자죠. 5줄의 여러 통화 대비해서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미 연준 회의록이 공개가 됐었는데 몇몇 입안자들이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인 것 때문에 달러가 또 미끄러져 내린 바가 또 있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좀 이 낮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2018년 금리 인상 기대감이 좀 일종의 찬물을 맞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분석에 의하면요. 헤지펀드가 이번 달 그들의 달러에 대한 롱 포지션에 대한 이익 실현을 할 전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달러를 지속적인 하방 압력에 놓이게 할 것이고요. 또 연휴 기간 동안에 적은 유동성까지 고려를 하면 좀 이번 시즌에 달러화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좀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재료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조금 다운 쪽으로 저는 의견을 잡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달러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마지막까지 고민을 좀 했는데 어제 뭐 1280달러 부분이었잖아요. 중후반이었는데 그때 저는 1290 넘어서 이제 1300 안에까지 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뭐 1289, 90 뭐 이 정도 선인데 여전히 저는 위쪽으로 1300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단기적으로는 그 안에 가까운 1290 뭐 초중반까지는 열려 있지 않을까. 중반까지는 가격대 그래도 뭐 시도해 볼 만하다. 뭐 이전에 11월 17일 날에는 고가가 1297.5달러였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일단 시도는 가능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저는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 골드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맞서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죠. 다운의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전략이신가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수요일장이죠. 네. 수요일장이 되기 직전에 제가 매일 포인트를 딱 드렸었는데 이제 129.3.7입니다. 129.3.7. 지금 보시면은 11시 22분 11월 22일, 네. 22시 45분 21초 기준으로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1293.7 매도 보이시죠? 여기서 지금 매도 포인트 접근이 됐고 지금 고점 만들고 나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수수감사절 기간 동안에 또 이 매매 포인트 보시고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 수익 나시라는 의미에서 또 다운을 들었었고요. 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12월 12일에서 13일 정도죠. 12월 12일에서 13일 정도에 지금 FOMC 회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앞서서 2주 전부터는 제가 골드는 계속 하방 모멘텀이 작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모멘텀을 고려하실 때는 굳이 이 상태에서 상방으로 베팅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네. 매도 포인트 위주로만 좀 깔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도 포인트 위주로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굳이 아래서 매수를 치실 라인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굳이 매수로 가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2주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매도 포인트 관점 그대로 유지하면서 홀딩하고 계신 금액들 컷라인만 잡아가시고 장기 포지션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이미 또 신세계 신호 통해서 수익을 보시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요. 뭐 이전에 복귀 내용도 함께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으로 마지막 이슈 점검을 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참고로 이제 골드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금리 관련된 얘기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다음 부의장 후보가 이제 유력 후보가 지금 L 에이리언 후보가 예정이신 지금 상당 부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니 그 시청자분들 발음을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에리언입니다. 이분이 이제 핀코 이제 펀드 채권 투자 펀드 CEO였는데
이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금융권 출신이시죠. 예, 자넷 옐런 같은 분들은 이제 교수 출신이셨고요. 예, 상당히 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융권 출신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예, 계속 얘기해 왔고, 그런 분을 또 부의장 후보로 예정한다는 거는 뭐 뻔한 얘기죠. 예, 앞으로의 연준은 누구 편인 게 딱 보이죠. 트럼프 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구조를 그렇게 짜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이 굉장히 명확해지죠.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 추후에 골드의 관점은 상방으로 토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포인트에서 토닝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를 좀 잘 관찰해 주시고요. 그래서 추후 연준이 어떤 정책을 내세울지, 차기 이제 다음 인상은 3월 가능성이 높죠. 원래는. 근데 3월에 인상할 가능성이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없는 상태로 확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관점 고려했을 때 골드는 상방으로 토닝될 가능성이 12일, 13일 이후에 높아진다는 점. 그 부분만 좀 인지를 하시고, 그 전에는 하방 모멘텀이 강하다는 점. 두 가지만 좀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2일, 13일 그 좀 기점을 두고 또 골드에 대해서 이런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12일, 13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 골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뭐 앞서서 마스터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제 부의장에 대한 부분은 L 에리언으로 이제 좀 부상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이슈 골드까지 알아봤는데 현재 시각이 14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지 다시 한번 시세 살펴보시죠. 자, 오늘 조금은 한산은 하지만 그래도 어제장에 이어서는 뭐 흐름은 나오고 있습니다. S&P는 여전히 2600선 부근에서 공방 벌이고 있고요. 나스닥도 6396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는 일단 1.19에 대해서는 뭐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1.19400까지 올라가네요. 0.64%까지 좀 올라가고 있는 수치고요. 자, 그리고 골드 앞서서 알아본 골드는 1289달러, 그리고 크루돌 같은 경우에는 58.63달러로 이전에 뭐 지켜봤던 가격대보다는 뭐 소폭 눌린 가격대라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뭐 지금 현재 시세도 살펴드렸고, 그렇다면은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과 전화 상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다양한 문자도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샵 0082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열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약수라든지 종목, 그리고 현재 뭐 진입하신 가격대, 그리고 앞으로 시장 전망이라든지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출연진 분들과 다양한 의견, 그리고 다양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문자 접수, 그리고 전화 접수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 1393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마스터님, 해설위원님, 굴이 잘 가는데 매수 편승 어떨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역시 구리에 또 관심 있어 하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현재 구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1625선인데요. 일단 반등을 이어갔었던 뭐 구리이기도 한데, 자, 현재 흐름에서 매수 편승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뭐 차트상으로 본다면은 반등 이어가기 때문에 뭐 이대로 따라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부분이 궁금증이 일어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마스터님, 구리 혹시 오늘 신세계 포인트 나갔나요? 저희는 이제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따로 포인트는 안 드렸고요. 그 이전 그래요? 포인트 위주로만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 매매는 가지 마셔라라고 리스크 관리를 드렸는데, 네네. 오늘 굳이 들어가시고 싶으셨다면은 사실 1500선에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팔로우를 하시는 건 굉장히 늦은 상태이시고요. 3.15에서 들어갔어야 된다. 3.1500, 3.1500에서 네네. 들어가셨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뭐 뻔하죠. 오늘 장 스타트 끊고 나서 최저 매집 단가 부분이 여기서 블로킹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1500단가에서 블로킹 포인트 생긴 후에 지금 약 40T가량을 추세로 올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때 반대 방향으로 청산 물량 터지려면은 이 포인트를 노리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진입하시던가 아니면 현재 포인트에서는 진입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질 때를 좀 노리셨다가 만약에 지금 1500선 이후에
지금 전고점을 뚫고 나서 틱수를 50틱 이상 올릴 경우에는 그때는 1,500선에서 다시 떨어질 경우 매수 포인트를 잡으셔도 됩니다. 지금 상태는 아직 30틱 정도밖에 못 올렸죠. 자금력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재매수 가지 마시고요. 매수 포인트는 좀 더 아래로 당겨서 잡으셔야 된다는 점. 최소한 지금 길게 보면은 1200선 정도까지는 당겨서 잡으셔야 된다는 점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좀 추세가 제대로 터져준다. 그럼 1500선으로 올려서 그때 진입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되겠죠. 반대로 지금 매수를 잡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1500선이 붕괴되실 경우에는 반대로 청산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부분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가격대가 3.1630인데요. 지금 가격대보다는 이 가격대에서 조금 더 눌렸던 가격대죠. 3.15 부근에서 매수 접근이 더욱더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부분 짚어드렸는데 해설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구리 지금 사실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죠? 구리가 지금 올라가는 게 사실상 올라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중국 사회가학원에서 부동산 과열이 너무 심해서 이 부분 규제해야 된다라고 해서 중국이 규제 발표 나온 뒤로 중국 증시 폭락했어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산업금속들이 지금 우주 죽순으로 떨어져 왔는데 구리만 올랐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전 세계 구리 최대 산지인 칠레가 있는데 칠레에 미네랄 에스콘디다라는 광산이 있어요. 근데 이 광산에서 지금 파업 중입니다. 파업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지금 현재 그 120명 해고하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논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번 이거 파업했는데 예전에 한 40일 제 기억으로 한 40일 넘게 파업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그때가 구리가 상당히 좀 뛰었던 그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 다시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구리가 좀 올라온 거예요, 최근에. 최근에 그래서 올라온 거고 이쪽 전체 구리 비중 마켓시어가 제가 알기로는 5에서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최대 산지입니다, 얘가. 근데 이쪽 부분이 지금 파업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한 3일째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면 근데 파업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파업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파업 안 하면 가격대 어떻게 되죠? 중국이 지금 규제하고 부동산 규제 얘기 나오면서 좀 밀려버려야지 맞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매수 접근은 저도 마스터님과 좀 의견이 동일합니다. 지금 가격은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파업 중단해버리면 파업 안 한다고 중단해버리면 이거 중국 규제 받은 거 그대로 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감안하고 가야 된다. 물론 파업하면은 정고점까지 갈 겁니다. 정고점 가긴 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확률이 반반인데 굳이 리스크 있게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좋진 않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해설위원님이 또 말씀해 주셨는데 구리 최대 생산지인 칠레 안에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최근에 이 상승세를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워요. 미네랄 에스콘디다. 저 이거 외우려고 좀 많이 고생했어요. 외우려고 뭐라고요? 미네랄 에스콘디다라는 광산인데. 네네. 이거 외우려고 지금 한글로 좀 써놓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아까 방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공급 차질 우려 때문입니다. 우려 때문에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완화됐을 시에는 또 가격대가 좀 가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는 너무 많이 올라온 가격대다. 따라서 좀 눌렸을 가격대에 좀 매수 접근이 조금 더 유효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언제 또 소멸이 될지 그 부분이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좀 참고를 하시면서 거래를 이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리에 대해서 현재 반등에 이어서 매수 접근 어떻게 했냐라고 궁금하신 시청자분께 저희가 두 분이 또 꼼꼼하게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뭐 다른 시청자분들도 구리 관심 있으셨다면 이 부분 꼭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442님 보내신 문자고요. 자, 신세계 보면서 파운드 매수 들어갔는데 기쁘고 감사합니다. 더 갈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파운드에 대해서도 시청자분께서 또 여쭤보셨고 그리고 시세 나올 때마다 저희가 또 챙겨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참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 파운드에 대해서 매수 접근이 좀 좋으셨다라는 분이신 것 같은데 여기서 더 갈까요? 라고 하시는 거 보면은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좀 물량도 태우실 건지 그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마스터님 파운드와 뭐 짚어주셨잖아요. 저희 신세계 통해서. 네, 포인트들 많이 드렸었죠. 네, 지금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1.3363, 1.3363이 전고점 포인트인데 지금 여기서 저항 포인트를 받고 바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상당 부분 여기서 지금 청산 포인트를 던지셔야 되고요. 청산 포인트를 좀 던지시고, 네. 물량을 좀 장기 포지션으로 보유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금일장의 웨이브 포인트 지금 아래쪽에서 깔끔하게 좀 변동을 보여줬던 13314, 13314 포인트까지만 손절 포인트를 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하로 떨어지면은 바로 손절을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손절이 아니죠. 익절이죠. 네, 익절 포인트를 익절이죠. 던져버리시길 바라고요. 네. 지금 포인트는 지금 13363 정고점에서 저항받고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 분명히 좀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고점인 1.336366 부근에서 지금 좀 미끄러 내리는 가운데 일단 좀 여기서 수익 천사를 좀 하셔라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그럼 파운더에 대해서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마스터님하고 의견이 네. 거의 비슷해요. 거의 진짜로. 비슷하시네요. 왜냐면 제가 지금 네. 그어놨거든요. 네. 거의 비슷하거든요. 1.3368. 68이니까 68에 딱 정확히 대놓는다라고 하면은 네. 체결 안 됐을 때니까 저와도 63. 정고점 63 부분. 예. 그렇죠. 저 한 이 정도에서 좀 어느 정도 비중 좀 덜고 가자 뭐 이런 의견이었고 추가적으로 좀 유로화 상승을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동반해서 같이 본다고 치면은 1.3513까지는 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물량을 좀 털고 가는 게 어떤가. 예, 좀 가볍게 가는 마음이 제일 좋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수익 청산 좀 챙겨 가시면서 또 펀드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의 가격대도 두 분께서 또 세밀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파운드에 대한 저희가 상담까지 도와드렸는데 문자 접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현재 보유하신 포지션 또는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뭐 더욱더 상세하게 적어주실수록 저희가 또 더욱더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샵 0082번으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시장 지나면서 현재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뭐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흐름이고요. 크루드 오일은 일단 58.61달러까지 좀 내려간 수치고요. 유로 FX 1.19390달러입니다. 골드는 더욱더 좀 빠졌네요. 1287.8달러로 현재 시세 살펴보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제가 좀 종목만 살펴보면요. 미국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미국채 하면 또 연준 쪽이라든지 미국 시장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 뭐 속보와 기사 어떤 내용이 있는지 뭐 같이 김경영 PD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일단 이집트에 굉장히 좀 살벌한 분쟁 지역이죠. 네. 시나이 반도 쪽에서 모스크에 폭탄이 터졌다고 합니다. 네. 또 총기 테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네. 사망자가 235명으로 지금 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네, 지금 시나이 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위험하고 정말로 살 떨리는 네.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번 테러가 좀 사상자가 많이 있어서 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블랙 프라이데이 이야기입니다. 미국 쇼핑 연휴가 대박 조짐이 보인다. 스마트폰 판매가 이 대박 조짐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지금 기사가 올라와서 찾아보니까 네. 지금 소매업주가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로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들 탄력적이네요. 아시는 네. 아마존이라든지 뭐 그냥 백화점주라고 볼 수 있는 메이시스라든지 네. 이런 업종의 주가들이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2%에서 3% 정도 오르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수주들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이런 소매 판매가 좀 좋아 보이는 모습까지 보여줬고, 또 이집트 시나이 모스크의 폭탄과 총기 테러가 사망자가 235명으로 늘어났다라는 부분은 좀 무서운데요, 해설위원님. 네. 시나이 반도라 사실 좀 약합니다. 약간 약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중동적 원유 산지였으면 조금 좀 올라갈 수 있겠는데 이게 아니라서 제가 볼 때 좀 사망자도 생겨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발생해서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 이집트 쪽은 그러니까 아직 그 영향을 주기에는 좀 크진 않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골드 같은 경우가 약간 지금 더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골드가 좀 상승하기에는 재료가 좀 약하다. 그리고 국채 가격을 보더라도 뭐
뭐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국채도 역시 좀 밀리고 있는 모습. 근데 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어떤 모습 때문에 좀 밀리고 있냐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연준에서 양적 완화 관련해서 이제 금리를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12월에 올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더 많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쪽하고 ECB하고 이쪽하고는 약간 지금 분위기가 좀 반대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채권, 미 국채를 봤을 때나 뭘 봤을 때나 지금 뭐 리스크, 그러니까 뭔가 분쟁이나 뭐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빠지기에는 약간 좀 재료가 좀 뭐 이런 재료는 좀 좋진 않다. 왜냐하면 이 재료 자체가 뭐 특별히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중대한 뭐 그런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안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시즌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상 최대로 나올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하던 바였어요. 왜냐면 저는 근데 뭐 기사들 보면 알리바바하고 뭐 아마존하고 대결 구도라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기사도 좀 웃긴 게 알리바바는 중국에서만 엄청 팔고 있죠. 아마존하고 비교할 회사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뭐 개인적인 의견이시죠? 아니요, 이건 공통된 의견이죠. 공통 의견이고.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되고 사이버 먼데이까지 가면은 아마 좀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보통 블랙 프라이데이 주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때 초반에 발생했던 매출 집계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 먼데이 때까지 집계 한번 하고 거기 집계가 다음 주 화수 뭐 이럴 때 나오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증시가 추가적으로 랠리 하냐 마냐 뭐 이런 게 결정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 그 말은 좀 위험자산 쪽으로 조금 더 자금이 더 몰릴 수 있다라고 보면은 그게 안전자산 성격을 갖고 있는 국채나 금한테는 좀 악재가 아닌가.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다고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한 가지 아쉬운 점인데요. 그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 해서 가격 팍팍 내리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뭐 블랙 프라이데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별 반응이 없죠. 맨날 세일해서 그래요, 맨날. 좀 세일할 때 한 번에 확 하지. 맨날 세일하고 여기서 똑같이 세일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기간에 조금 더 하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크게 좀 반응하지 않지 않나.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좀 세일 좀 확 해서 제가 봤을 때 좀 소비 경기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국내적 바람까지도 한번 얘기해 봅니다. 네, 소비자로서의 발언이신 거죠. 저도 좀 물건 좀 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해설위원님의 소비가 좀 많아지길 기원하면서 마스터님. 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S&P에서 계속해서 주도주가 좀 리테일주 관련돼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사실 S&P의 상방을 베팅하기 위해서 이쪽을 투자한 부분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은 현물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선물 관점에서는 저희 그냥 선물을 거래하면 되는데 현물 관점에서는 일단 주식 부분에 투자해야 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냥 단순히 ETF로 거래하시는 분들 외에 현물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일단 사야 됩니다. 주식을 일단 사야 되는데 이들 중에서 지금 아마존이나 이런 주들은 사실 초대형주들 중 하나죠. 근데 이런 주들을 중심으로 볼 때, 그럼 지금 S&P 상승에 베팅을 할 건데, 지금 여기서 어느 주도주에다가 베팅을 할 거냐? 그럼 당연히 이슈가 있는,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이슈가 있는 핵심 종목에다가 베팅하는 게 맞죠. 그럼 그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페이스북, 아마존 중심으로 올라가는 게 당연한 부분이었고요. 근데 그 부분과 지금 별개로 제가 좀 포커스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좀 금리랑 저는 연동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금리를 주도하고 있는 ECB나 FOMC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물가 상승률을 기대하면서 지금 통화 가치는 떨어뜨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통화 가치 떨어뜨리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을 못 받쳐주고 있네라는 계속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사실 기존에 좀 고리타분했던 과거에 이제 경제를 연구하셨던 분들은 이제 과거 관점에서 이 정책을 이렇게 세우면은 보통 금리 물가 상승률이 받쳐줘야 정상인데 왜 안 나올까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스마트폰이 오픈되고 나서 사실 현재 지금 스마트폰을 쓰면서 뭐 쇼핑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도매 소매 부분이 다 빠지면서 최저 마진으로 계속해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간 회사들이 이익을 취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 판매가 부분에서 확실히 싸게 산다는 느낌을 갖고 계시죠. 네, 그건 체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이 실질 물가에도 적용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의 현재의 관점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새롭게 오픈된 관점에서는 과거의 경제 관점을 도입해서 그대로 현재를 볼 게 아니라 FOMC나 ECB도 관점을 좀 틀어서 새롭게 관점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뭐 정치적 성향과 앞으로 정책에 대한 성향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데 뭐 앞서서 좀 에리언에 대해서 뭐 말이 나왔었잖아요. 김경희 PD 뭐 성향적인 부분 또 확인되고 있나요? 네, 앞에서 네. 마스터님께서도 이 에리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어떤 인물인지 좀 찾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백악관에서 3명의 부의장 후보를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 모하메드 에리언이 그 중에서 좀 유력한 후보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채권 펀드죠. 핌코의 전 CEO이고 현재는 네. 지금 알리안츠에서 경제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이분을 스탠리 피셔가 이제 올 10월에 사의를 표명을 했죠. 개인적인 이유를 들면서. 그래서 이 자리를 채울 사람으로 이 사람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사실 지금 서치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뭐 신상조사라든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하지만 올해 안에 이 발표가 날지는 좀 미지수다라고 CNBC 측에서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니까 좀 재미있는 점이 이분이 이집트 출신인데 네. 한때 이제 2012년도에 이분이 이집트의 총리 후보로 좀 거론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총리로 임명이 된 것은 아니긴 한데요. 뭐 그 정도로 조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우존스가 처음으로 이분이 이제 지금 FAD 그 후보에 올랐다는 점을 보도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한 11월 중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성향적인 부분을 보면 굉장히 좀 재정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요. 또 정책과 또 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좀 이해도가 깊고 글로벌적인 시각이 좀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이 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FAD의 그 어떤 정책적인 논의에서 자주 이 글로벌적인 시각이 실종이 되곤 하는데 이분이 좀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적임자다라는 네.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향이 조금 약간은 매파적이라는 평가가 들려오고 있고요. 조금 좀 같네요. 네, 그렇죠. 낮은 금리보다는 좀 더 높은 금리를 가지고 가는 것을 선호한다. 저도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네. 드리자면 에리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전 이제 원래 이제 미 연준이라는 게 있어요. 미 연준 의장이 있죠. 의장이 있으면 부의장이 2명이 있습니다, 원래. 네,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금융 규제 담당 부의장이고, 한 명은 정책 담당 부의장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의장은 정책 담당 부의장을 얘기를 하죠. 피셔 같은 스탠리 피셔 같은 경우가 정책 담당 부의장이었고, 네. 뭐 에리언의 그 과거 이제 뭐 태어난 곳이랑 뭐 이것도 좀 이슈가 되긴 하지만 스탠리 피셔 총재도 그 전임 총재도 못지 않습니다. 스탠리 피셔는 잠비아 출신이에요.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잠비아. 네, 잠비아 네네. 출신의 임대계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스탠리 피셔 부의장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인물이냐면, 그 지금 현재 마리오 드라기 총재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마카니, 마리오 드라기 다 제자들이에요. 스탠리 피셔. 아, 그래요? 네네. 상당히 원래 의장 맡아야 될 분인데, 예, 부의장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중앙은행 총재까지 지내셨던 분이고 이제 그런 분인데 지금 금융 담당 부의장 그럼 누구냐 그러면 랜달 코스라는 부의장이 있고요. 랜달 코스 같은 경우는 파월하고는 뭐 너무 친해서 예,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네. 파월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것도 랜달 코스가 부의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 두 사람의 성향 자체가 매우 통화 완화적이고 트럼프와 아주 잘 맞는 사람들인데 에리언도 밖에서 봤을 땐 매파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 세 분 다 결국 다 트럼프 입맛에 아주 맞는 사람들이 아닌가. 아까 마스터님이 얘기했던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인사들의 인사기 성향이. 때문에 네. 우리 그 마스터님이 얘기해 주셨던 대로 지금 기존의 방식대로 좀 평가하면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물가 상승 지금 당장 물가 상승이 안 나온다 그래서 지금 계속 통화 완화적인 기조로 갔다가는 결국
2008년 재판으로 한번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이 신세계 계속 잘 보고 계시면 그럴 때 제가 미리미리 또 얘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그때 또 기회가 또 크게 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획 장적인 측면에서 이 세 분이 조합이 상당히 좀 괜찮다. 그들 안에서는 네. 괜찮네요. 네. 이 세 분이 뭉치면 뭔가 금융 위기 한번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아니, 생각도 해설위 해보거든요. 원님. 아니, 이렇게 웃으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면 어떡해요. 그게 이제 먼 미래의 일인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기회도 있고, 그런 위기이자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에는 좀 상당히 조합 자체가 나쁘진 않다. 네. 큰 기회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인선이 아닌가.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네. 아예 좀 우려감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거기에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트럼프가 핵심적으로 그런 방향에 본인이 왔는 방향대로 모든 인사를 꾸려가게 되면은 여기 안에서는 고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모멘텀은 리스크는 점점 쌓여만 갑니다. 쌓여만 가게 되고,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까 엘 레리언 전 핌코 CEO죠. 근데 핌코가 어떤 회사냐면은 핌코가 이제 채권 관련 자산 운용 부분을 맡고 있지만 이 회사가 방금 핌코 CEO였던 엘 레리언이 알리안츠의 고문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알리안츠가 핌코의 모회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알리안츠가 독일계예요. 독일계이기 때문에 알리안츠의 다리를 놓음으로써 사실 트럼프가 강대국 대열들을 최근에 계속 연동하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영국이랑도 얘기도 하고 있고 독일이랑도 계속 친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볼 때 강대국 중심의 연합을 하려는 목적에서 이분을 또 후보에 올려놓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예측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인사들에 따라서 또 정책 부분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또 두 분 그리고 세 분이시죠. 네, 김경훈 PD와 그리고 마스터님, 해설위원님이 아주 꼼꼼하게 또 의견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동안 좀 이에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시청자분들은 저희 내용 통해서 잘 취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문자 바로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채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지금 끝자리 2697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자, 미국채 10년물은 오늘 매도 접근이 유효할까요? 유효하겠지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오늘 미국채 10년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채 10년물 125선을 계속 못 넘고 있고요. 현재도 눌리고 있어요. 124-3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상승을 이어갔던 그 가격대에서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밀리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매도 추세로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되겠냐라는 그런 궁금증인 것 같은데, 마스터님, 매도 접근 이 가격대에서 유효할까요? 지금 이 가격대는 아니고요. 네네. 오늘장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125포인트 04.5였죠. 지금 이 포인트에 대한 관점을 사실 저번 주 목요일부터 계속 줬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에 블로킹 주고 이번 주 월요일에 동일다가 블로킹 계속 쳤죠. 뭐죠? 기관들이 계속 블로킹 물량 거기 갖고 있는 겁니다. 매도 방향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해당 포인트 다시 또 올라와서 목요일에 왔을 때 또 뭐죠? 매도 치셔야죠. 이때 또 매도 기회 있었고요. 다시 올라와서 오늘장까지, 오늘 딱 이제 새벽이죠. 이제 장 종료하고 터치 끝날 때. 네. 이때 포인트까지 한 번 더 터치해 줌으로써 매도 기회를 한 번 더 줬습니다. 근데 이 포인트까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신규 매도 진입을 여기서 진입을 하신다. 그건 리스크가 좀 높은 매매이시죠. 네. 그 부분 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채권은 왜냐면은 지금 틱스가 얼마 안 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원래 1단위 변화가 골드에 비하면은 현저히 작죠. 현저히 작기 때문에 이 정도 변동성을 이미 나타냈다는 것만으로도 골드로 따지자면은 한 50틱이 이미 이동한 상태에서 베팅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내려가고는 있지만 현재 가격대 매도 관점으로 보기엔 조금 아쉬운 가격대다라는 말씀이신데 해설위원님은 어떠세요? 네, 제가 외신을 좀 봤는데요. 네. 외신을 이것저것 보다가 이제 제가 아까 골드가 좀 달러 약세 때문에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오늘 당일 흐름 아닙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의 흐름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굳이 매도는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리고 미 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장이 지금 한산하기 때문에 유럽에 반응을 합니다. 지금 유럽에 반응을 하는데 제가 아까 독일 얘기 드렸잖아요. 독일 연정이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 그 지금 하고 있나 봐요. 그 제 얘기 듣고. 예, 지금 네? 메르켈 총리가 지금 네? 제 얘기 듣고 지금 3인당하고 지금 손잡고 있어요. 지금 속보가 네.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예 3인당하고 제대로 지금 말해주세요. 네. 아 진짜요. 지금 진짜예요? 진짜 지금 3인당에서 지금 다시 3인당하고 김인당하고 지금 다시 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창구를 열어놨다. 네. 이런 얘기들이 어제부터 지금 계속 나오고 네, 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계속 협상 중이라고 하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독일 쪽이 좀 안정돼. 그러니까 미국이 한산하니까 괜히 유럽 쪽 포커스에 맞추는 거죠. 유럽 쪽에서 유럽 쪽에서도 별 분위기 크게 문제 없네. 이게 이제 안전자산 성격의 이 미국채한테는 좀 현재 상태에서 좀 악재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아까 말씀님 의견 동일합니다. 미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등락폭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거는 좀 나쁘지 않고 저도 또 달러 약세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채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매도는 좋지 않다. 뭐 그렇게 좀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같은 의견이신데 현재 뭐 전반적인 시황적인 분석도 해드렸을 때 현재 가격대에서의 매도 관점은 좀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추세로 좀 확인을 하시고 저희 쪽의 의견을 좀 궁금해하셨는데 두 분 다 매도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의견을 주셨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네. 저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이렇게 정치 토크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예, 독일 연정 다시 성공할 거라고 좀 예측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정확히 말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국채에 대한 질문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또 잘 상담을 풀어드렸습니다. 자, 문자로 이렇게 뭐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현재 보유하신 포지션이라든지 또는 뭐 보유 가능한 부분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상세한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너무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쪽에 바로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뭐 썸머타임 해제와 함께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 신세계 지금 44분이 지나가고 있는 시각인데요. 자, 지금 현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뭐 잔잔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뭐 가격대가 좀 꽤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나스닥 다시 6,400선 돌파하면서 6,402.75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역시 2,600포인트 지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2,601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유로 FX 역시 상승 여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1.19375달러로 전거래일 대비해서 0.63%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밀린 이후 다시 좀 1290까지는 조금은 좀 어려운 모양인데요. 1288.1달러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크루드 오일도 보도록 하죠. 크루드 오일은 좀 상승 여력이 약해졌네요. 58.59달러까지 내려가고 있는 흐름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 2시간 동안 저희가 보면서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빠르게 또 다음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14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S&P 500은 지금도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현재 가치 시장을 좀 보시면서 저희 쪽에 문자 주신 것 같은데 워낙 S&P가 지금 상승이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600 어렵네요. 네, 뭐 당연히 뭐 좀 짧게 보시면서 저희 쪽에 질문 주셨겠죠? 마스토님, 네. 매수 가능할까요? 어떠세요? 현재 단가에서 들어가시는 건 저는 항상 반대를 드립니다. 왜냐면 현재 가격대에서 네, 단기 손절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칙 손절을 안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추세에 따라서 그냥 들어가시게 되면은 단기 잠깐 웨이브 치는 것만으로도 손절이 나버리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아래 보시면 안정적으로 블로킹해서 매수 올렸던 단가들이 있어요. 기관들이 매수를 쳐줬던 단가. 네. 보시면 뭐 2579.50, 2579.50도 그런 포인트 중 하나고요. 그리고 약한 저항선이 하나 있다면은 2589.50. 이 두 포인트 정도라면 약간의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손절 가능성을 좀 낮추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질 경우에 재매수를 들어가시는 관점으로 가시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현재 가격에서 접근하시는 것은 지양하셔라라는 의견이시고요. 해설위원님은 어떠세요? 저는 만약에 이 문자가 1시간 전에 왔으면은 나스닥으로 보셔라 얘기 드리려고 아쉽네요. 했는데 네. 나스닥도 지금 올라버렸네요. 다 지금 방금 막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차라리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 생각
생각하면 나스닥 쪽이 조금 더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IT 제품도 4분기에 많이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때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에 미국은 새학기는 아니지만은 여튼 이제 한 템포 쉬고 이제 방학 이후에 뭔가 IT 장비 좋은 거 하나 장만해서 노트북 같은 거 이런 거 새로 해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네, 새로운 거 공부 보통 그 아들 딸들 그러잖아요. 그 공부 열심히 할게 좀 사줘.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한다는데 사줘야죠. 이제 그럴 때는 어느 때 사주냐면 경기 좋을 때는 사줘요. 경기 나쁠 때는 계속 써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제 4분기에 좀 많이 팔리는 거 감안하면은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나스닥 쪽이 좀 괜찮다. 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지만 그거 얘기가 좀 1시간 전에 왔으면 좀 얘기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많이 또 올라갔네요. 일단 가격대가 지금은 아니다. 네, 양 지수 모두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는 건 좀 지양하셔라라는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정말 2시간 동안 알차게 이어갔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 대해서는요. S&P와 그리고 나스닥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88달러, 그리고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58.61달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신 부분, 나스닥 12월 물에 6,400선 돌파했다라는 속보도 다시 한번 전달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출연진 분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추수감사절에서 사실 매매 포인트를 새롭게 안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월화에 드렸던 월화수죠. 월화수에 드렸던 매매 포인트들이 또 목금에 새롭게 또 터져주는 포인트들이 또 길게 가주면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리뷰 드릴 수 있는 기회라서 굉장히 좀 좋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설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앞으로가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뭐 연준 인선을 봐서도 그렇고, 저는 앞으로 기회가 정말 큰 시장들이 많이 앞으로도 널려 있다. 그래서 신세계 계속 꾸준히 같이 하시면은 지금 당장 뭐 내가 해외 선물 전혀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보면서 이렇게 같이 하시다 보면은 그 엄청난 큰 기회에 저희랑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당장 12월이 되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해외 선물로 합류하게 되거든요. 그런 기회도 같이 잡아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좀 신세계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효인 PD도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날인데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휴장과 또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 또 다음 주에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어지는 어떤 긴 휴일과 또 쇼핑 기간으로 인해서 좀 많은 이슈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전해드리는 저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사이버 먼데이에 이어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여러분께도 재밌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내용 전달 도와드리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